안녕하세요. 주변수입니다. 주님들과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 이제 휴림 로봇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거래량 수반되면서 추세를 전환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세 전환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말간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이 약간 좀 고민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게 이제 왜 일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장기화 요거 좀 짚어보면서 이 여파가 로봇 산업과 휴림 로봇에게 있어서 어떻게 좀 이 직격탄 영향을 좀 주게 될지 이러한 방향성까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미 외국인들이 답지를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이 내가 여기에서 이제 뭐 오류를 좀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끌고 가야 될까 라는 방향성의 답지는 이미 금요일 날에 쥐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지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이죠. 코인 시장에서도 역대급으로 지금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후로 이제 청산이 얼마 정도 이루어졌냐면은 27조 원이나 청산이 됐어요. 이는 이제 뭐 코로나 때보다 10배 이상 더 큰 청산이 발생이 되어서 역사상 가장 큰 청산으로 지금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지난 2018년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지금 연상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코인 시장은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 우리가 월요일 날 주식 시장에서도 좀 이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코인 시장이 이렇게 완전 나락을 갔으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이겁니다. 장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은 발단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휘토류 등 핵심 원소를 수출 통제 조치 예고했습니다. 예고. 그러니까 수출 통제를 시킨 게 아니라 예고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뿔이 난 거죠. 발작 버튼을 중국이 눌러버리니까는 어떻게 했냐. 이거 관세 100% 일전에 2018년처럼 관세 100%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검토를 지금 들어간 거예요. 검토를.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10월 말에 뭐가 또 있습니까? 경주에 에이펙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10월 말에. 이게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11일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종료가 되기 전이었어요. 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 증시가 마감을 하고 나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다. 중국과 회담 취소하지 않겠다. 오히려 에이펙 행사 때 회담을 가질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화가 되긴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기화 자체. 왜냐면은 이제 뭐 오늘자 나온 기사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왜 장기화가 되기가 힘드냐면은 현재 지금 AI에 대한 부분이 뭐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속도전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중국이 결국에는 반도체를 자립을 해야지만이 더 높은 이제 고순도의 휴머노이드를 선보일 수가 있는데 자, 이 반도체를 자립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연장이 있어야겠죠. 이 연장은 뭡니까? 반도체 장비예요. 장비.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시안과 우시 단엔에서 낸드와 이제 뭐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중국도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써야 돼. 써야 되는데 자, 미국이 여기에서 어떤 부분, 어떤 조건을 걸어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 공장에 이제 미국 반도체 장비를 많이 말하면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이런 장비를 좀 쓰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디램과 이런 것들. 근데 이거 쓰려면은 미국의 허가를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히토류 수출 통제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시원한 나락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요렇게 지금 뭐 우려감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에서도 중국에게 레드카드를 꺼내겠죠. 그러면 중국이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국가 경쟁력이 그냥 쪼그라드는 건데. 그래서 이거 장기화가 되기가 힘들다. 오히려 중국이 언발의 오줌 누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회담할 거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뭐 이러한 월요일 날에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한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로봇을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산업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자, 만에 하나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로봇 섹터는 수혜를 보느냐 아니면은 더욱더 위기감이 고조가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결론은 오히려 더 수혜를 받습니다. 자, 왜냐면은, 자, 휘토류가 통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터와 센서 수급이 불안해져요. 로봇의 서버 모터는 대부분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러한 네오디뮴 자석에 대한 내재화를 이제 로봇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통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은 누구에게 의존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휘토류 정제와 재활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과 연계해서 이제 공급선 분산 가능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은 미국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와 일본에 의존해야 된다. 일본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로봇 산업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더욱더 지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트럼프에게 원전처럼 갑질을 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공급망이 재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휴머노이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을 지금은 뭐 관세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약간 좀 짜게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중 무역 전쟁 발발하면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해줄게. 이게 입장이 이제 서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생산만큼이나 신뢰 가능한 이제 외부 파트너를 우리나라 기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휴림 로봇의 주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뭐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 영향마저도 제한적이고, 그 영향마저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휴림 로봇의 업사이드가 더 크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뭐였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미 금요일 날에 답지가 주어졌다. 자, 이 답지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2의 두산 엔더빌리티, 제2의 HJ중공업, 요 주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금요일 날 로봇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급등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 마지막 퍼즐, 열쇠 역할을 하는 이 기업 제가 힘들게 발굴을 했는데요. 요 주식 여러분들 챙겨가시고 그 다음 휴림 로봇의 주가 전망에 있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길이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 금요일날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손마사요시 회장이 ABB 로봇 사업을 7.7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 로봇 사업이 이제 어떤 로봇 사업이냐면은 휴머노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게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림 로봇이 산업용 로봇 쪽에 계속해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손마사요시가 생각을 했을 때도 휴머노이드도 우선 순위는 맞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산업용에서 가치 창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ABB 로봇을 인수를 한 겁니다. 뭐 그게 아니고서는 뭐 그 전에 뭐 휴머노이드 기업을 인수를 했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손마사요시가 이렇게 인수를 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류 자체가 아직까지 산업용 로봇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용 로봇 자체가 아직까지 꽃을 피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림 로봇이 업사이드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손정희 회장의 ABB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서 산업용 로봇 이거 그대로 지금 호재가 유지 중이구나. 그러면 휴림 로봇의 주가 또한 밀리기란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습니까? 170만 주 샀어요. 170만 주. 자, 잘 보시면은 얘네들이 왜 샀겠어요? 이틀 동안 샀습니다. 10월 2일 연휴 전날에 한번 샀고, 그렇죠. 연휴 전날 샀고 이 연휴 끝나고 어제 또 샀어.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 자리에서 왜 들어왔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휴림 로봇 방향성을 봤을 때 얘네들을 통해서 답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외국인들이 9월 26일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9월 26일 들어왔어. 그리고 9월 29일 날에 한 번 더 물량을 박았어. 근데 이제 9월 30일 날에 주가가 3,200원 정도로 조정이 나오니까는 물량을 줄였는데, 자, 목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연휴 전날과 금요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더 사서 오히려 물량 더 늘렸어. 그러니까 물량만 늘린 게 아니에요. 물량만 늘린 게 아니라 평균 단가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얘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얘네들이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가 3,4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서 들어왔냐 이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성 자체가 외국인들도 평균 단가를 올리고 물량을 더 많이 축적을 시킨 목적은 결국에는 직전 고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직전 고점 돼봤자 얼마 수익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지금 노리고 진입을 했다라는 반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개인들만 다 털렸잖아. 연휴 전날이랑 어제랑 개인들만 털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외국기가 노리고 있는 게, 자,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이 자리에서, 원래 이 자리에서 쏴줬어야 돼, 그냥. 이 자리에서 쏴줬으면 됐는데, 여기에서 한번 골파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물량이 만족하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가 올리니까 골파기 한번 나오고 올려버리니까는 개인들 물량 쏟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바로 올라갔으면은, 요 구간에서 바로 그냥 상승 때려줬으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더 나왔을까? 더 잘 가니까는 안 나왔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파주고 올라가니까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뭐예요? 만족할 만한 물량을 확보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 때 10억, 19억 요렇게 샀단 말이에요. 10억, 19억. 근데 이제 연휴 전날에 자 14억 매수했어. 근데 이제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들 물량이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노린 건 요거예요. 개인들의 물량. 왜? 개인들의 물량을 얘네들이 소화를 시켜줘야 뭡니까? 주가를 올렸을 때 매도의 압력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는 올리는데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계속 나와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지금 구간은 뭐예요? 개인들 물량을 생각보다 지금 이 외국인들이 소화를 많이 지금 시켜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주가 상방 나왔을 때는 직전 고점을 더욱더 수월하게 때릴 수 있는 상승이 나온다. 매도의 압박이 줄어드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표가를 더 높인단 말이에요. 합성 매물까지 소화를 지금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밤에 뭐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뭐 본격화 시작이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결론적으로는 이거 이제 서로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잠깐은 이 무역 전쟁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언발에다가 오줌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줌이 처음에는 따끈따끈해.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식으니까는 또 추워져.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처음에는 약간 신경전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 휴림 로봇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외국인들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겠죠. 뭐다? 손 마사요시가 산업용 로봇 이거 인수했기 때문에 이거 가능성 있다. 휴림 로봇도 이거 리레이팅 가능하다라는 해석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만약에 외부에 이러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얘는 내가 지금 매수하더라도 뭐다? 무시할 수 있는, 이 외부 악재를 무시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을 가졌다. 이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수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매물, 악성 매물 소화시켜준 게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서 뭐가 아쉬워서 얘네들이 들어왔겠냐 이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방향성을 정해줬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구간은 누구의 엉덩이가 더욱더 무겁냐 이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자가 더욱더 고점까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의 초입을 만들어준 것은 분명하다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가 주주분들이 이제 전략방에 좀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방에서는 이제 저 혼자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5인 체제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 출신뿐만 아니라 증권가, 보험권, 은행 5인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이죠, 여러분들. 10월 10일인데 오늘은 이제 이 원익홀딩스 이제 3월 5일 날 보시면은, 자, 지난 3월 5일 7개월 전에 씨를 뿌려놨던 요 원익홀딩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월 5일 날에 원익홀딩스를 4,400원에 담으셔야 됩니다라고 이 전략방에서는 이제 만장일치로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뭐냐면은 얘가 로봇손이잖아요. 로봇손이라서 4,400원대 담은 놈을 오늘까지 이렇게 홀딩을 했습니다. 지금 7개월째 홀딩을 하고 있는데, 원익홀딩스의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여러분들. 자, 오늘 10월 10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4배, 5배 지금 수익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저 혼자면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엘리트 기관 출신들과 5인 체제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요런 수익까지, 왜 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SK하이닉스도 9월 26일 날 잡은 거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24% 수익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단타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보험권 쪽에서는 실시간 단타가 좀 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도 실질적으로 이제 9시 33분에 11만 1,500원으로 이제 전략방에서는 단타 신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략방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보시면은 이제 한미반도체 10월 10일이죠, 여러분들. 오늘 자 10월 10일 보시면은 11만 1,500원에 이렇게 매수 들어가서 이렇게 단기에 매도하고 나왔었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 보시면은 이제 로보티즈죠. 로보티즈도 오늘 눌림목에 좀 공략을 했는데요. 18만 4,300원 이하로 11시 48분에 보험권 쪽에서 시그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략방에 계신 분이 이렇게 다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방에 계신 분이. 로보티즈도 자, 요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는데 그 이하 가격대는 체결이 안 됐어요. 아쉽게도 체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격 다 남겨드렸었죠. 로보티즈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는데 아쉽게도 17만 9천 원에서 반등이 나와버렸어.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지만은 자, 오늘 또 원전이 셌잖아요, 여러분들. 원전. 자, 그래서 12시 39분에 보험권에서 다시 한번 단타 시그널이 나갑니다. 뭐다? 두산에너빌리티 72,000원. 자, 이 호가를 잡아주면은 뭐다, 여러분들? 시장가 매수로 진입하겠습니다라고 12시 39분 호가창까지 다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방에 계신 주주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로보티즈 매매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자 72,000원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수익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방 오늘 좀 바빴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타 운용은 이제 보험권 출신과 은행권 출신이 같이 하시는데 이렇게 단타도 오늘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들. 실패가 없는 단타를 이 전략방에서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매매, 이 떨어지는 매매는 증권가 쪽과 국민연금 쪽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각 출신마다 주력 매매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전략방 입장하시면은 5인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안정적인 수익,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전략방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인증 영상을 보내주시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렇다 보니까는 이 방에서 그만큼 수익이 잘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함정이고 뭐가 독버섯이고 어떤 게 진짜 양력인지 이러한 부분, 물고기 잡는 방법부터 기관의 시선, 기관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기관이 직접 하는 단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러한 시선을 이제 직접 물고기를 맛보면서 배워가시니까는 이렇게 수익도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실력 향상에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관 출신들의 이제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전략방에서 물길이 잘 닦여 있고 햇볕 뜨는 논에다가 모내기를 좀 하시면서 이 수확의 기쁨까지 같이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니까는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확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